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 도중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용의자의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신변 위협 문제가 부상하며 미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 줄어들었습니다. 품목별 수출 집계를 보면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반도체 등은 부진했고 컴퓨터 주변 기기는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4차 추경 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수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2년 2개월여 만에 2,4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힘도 개인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 동원력에서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2,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2년 2개월여 만에 2,400 돌파 굉장히 반갑고요. 전고점 2,500선까지 또 쉼없이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제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종목들 지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랜만에 기지개 켜주고 있고 5G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통신 종목들이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운송장비 쪽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 조선 쪽도 지금 꿈틀거리는 모습인데 자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잠시 뒤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직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각 직장 상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생활건강, 한국전력 등의 좀 매수세를 좀 집중하는 모습 좀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랩지노믹스, 제넥신 등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KMW, CJ E&M 등으로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의 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전력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후 들어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로의 매수세 유입을 외국인과 비슷하게 유입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 와이팜, E&D, LNF에 대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오후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매드팩토, ABL 바이오, 그리고 KMW까지 매수세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 양 매수 주체들은 일단 일부 쏠림 현상에 따른 종목별 그 매수세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장중에 포착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경기 민감주 상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IT, 삼성전자를 비롯한 정유화학, 조선업종, 철강업종, 건설업종 등의 여러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지난 거래일 이 미국 시장과 비슷한 모양새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 측면이 크긴 하지만 이 조선업종의 반등도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코로나19 사태, 저유가 등 이 각종 악재 등으로 인해서 이 LNG선을 비롯한 모든 관련
관련 수주가 좀 크게 감소한 측면이 컸었는데 이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상반기에 24척의 LNG선 발주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불과 3척에 불과했던 점은 조선업종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유가가 반등한 측면 그리고 또 LNG선만 보더라도 이 상반기 발주 등이 좀 하반기로 이연된 측면 등과 그리고 향후 환경 규제 등이 좀 맞물리면서 조심스럽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이 오늘 조선업종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이 좀 상승하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이 순환매에 따른 반등 요인이 조금 더 큰 상황은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시는 건 맞되 일단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업종 내에선 당연스레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당장 2,500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나요? 일단 계속적으로 이 순환매 장세라든가 모멘텀에 따른 차별화 장세 계속적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 자체가 2,400 코스피 시장은 2,417포인트 기록하면서 상승 요인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투자자들 체감은 그렇게 좋지는 아직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라든가 이 순환매 장세 등을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그래도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앞서 조선업종 LNG 관련 모멘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LNG 관련 모멘텀 생각보다 좀 오래 좋게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LNG 관련주에 좀 주목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멘텀 단연 친환경이라든가 그린 뉴딜 등으로 불려지는 이런 요인인데요. 이 수소와 친환경 관련 모멘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결국은 LNG 가스에 대한 의존이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즉 일각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있어도 2030년도까지는 LNG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 등과 맞물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흐름과 더불어서 LNG 가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LNG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LNG 관련주들,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그리고 지주사 내에서는 LNG 관련 자회사 보유 등이 있는 SK와 GS 등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넘어선 데 이어서 장중 2,420선까지도 돌파해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잠시 상승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한국전력, 알루코, 자연과 환경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알루코입니다. 폭스바겐 등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3,4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루코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들 기업의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합니다. 배터리팩 하우징은 전기차 배터리의 셀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한편 LG화학은 지난 6월부터 폭스바겐 그룹에 납품을 시작했죠. 알루코는 확정된 계약 물량이 4억 달러 상당으로 향후 계약 예정 물량도 최소 3억 달러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수혜복구 관련주인 자연과 환경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3.89% 올랐고요. 거래가 1,73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 최고가 1,92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환경 생태보건 및 조경업체로 하천 재정비와 친환경 방조제 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 보건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 장마로 인한 전국 각지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수해복구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한국전력입니다. 말레이시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6.68% 올랐고요. 거래가 2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 21,2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주가 횡보하면서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말레이시아에서 1200메가와트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1년간 현지 인구 약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21년간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의 전력을 판매해서 총 29억 달러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이슈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차화전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성차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는 종목 업종에 이제 완성차와 배터리 뭐 이렇게 다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는 업종, 이런 가는 테마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정도 볼 수 있겠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트럭 업체인 니콜라의 창업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턴이 현대차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서도 협력을 제안했었는데 현대차가 2번이나 거절한 이력이 있고 현대차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협력이 이번에는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 수소 트럭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하는 게 더 용이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이어지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을 봤을 때는 뭐 대표적이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고요. 가는 종목에 올라탈 수 있을까? 차트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장 에너지화학 ETF, 상장된 ETF를 매수하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이 산업에 대한 전망에 투자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대장주에 납품하는 그리고 협업하는 업체를, 기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팩 하우징 공급 소식에 연일 강세이고요. EID라는 기업을 제가 지금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2차 전지 전체 공정을 설비하는 업체로서 뭐 GE라던가 여러 가지 그 외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에 납품하고 협업하는 업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종목과 테마가 있다면 안 가는 종목과 테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주 쪽으로 보면 GS 리테일, BGF 리테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하고 있죠.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한다는 소식과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보고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할인점들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3개의 점포를 매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마트는 16개 점포를 연내 문을 닫겠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죠.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간 업종, 가지 못하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는 업종, 자동차, 배터리 말씀드렸고요. 안 간 업종으로 유통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각 업종별로 탑픽 종목을 추천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가는 업종에서 유념하셔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현대위아인데요. 현대차를 사고 싶은데, 현대모비스를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있다면 현대위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매출액이 그간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 내 산동 지방에 엔진 법인을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중국향 매출을 좀 높여보고자 하고 미래 방향성과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저장 장치 시스템 및 공기압 압축기 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의 성장 전략과 사업 구조 조정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가는 업종에서 눈여겨볼 종목은 없을까 싶은데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매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외식 사업에서도 다양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파킬드, 신세계 푸드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요. 또 지켜볼 것은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SSG.com이라고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저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주가 급등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안 가는 업종에서는 이마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별 탑픽 종목들까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비가 저희가 있는 지역 쪽은 좀 그쳤죠, 지금? 아, 이제 좀 거쳐야죠. 여기서 더 길어지면 가뜩이나 긴데 지금. 이게 2011년 이후 최장 기간이요? 최장 뭐 역대급으로도 그쵸. 그렇고. 아, 근데 그동안에 우리 뭐 한 10년 가까이 마른 장마만 보다가 보니까 좀 많이들 놀라셨고 피해 복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고 뉴욕 쪽은 보니까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침마다 좀 확인을 해보면. 근데 이제 뭐 부담감도 좀 있는 게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나 나스닥 쪽은 빅테크 기업 위주로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뉴욕 증시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뭐 뉴욕 증시, 국내 증시 할 것 없이 요즘은 이제 증시와 관련한 시황은 딱 한 줄로 정리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조정 닥치면 걱정하자. 일단 그때 가면 그때 가서 걱정하지 뭐 지금 꺾이지도 않은지 않아 갖고 언제 꺾이래 만에. 옛날에 그 코인 할 때 가즈아 할 때 약간 그 느낌 같죠? 좀 있어요. 예. 뭐 저도 뭐 그러한 명제에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 뭐 도저히 이 돈의 힘을 갖다가 이겨낼 뭐가 없는 거죠. 예. 정리하자면은 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장이 꺾이는 결정적인 모멘텀은 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연준의 배신. 아,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 한번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연준이 내려놓고 있는 연준이 지금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 약속은 우리 지금 2020년인데 내년 후내년 2022년까지는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줄게 많이. 이런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우리 목표가 뭐 PC 물가 지표로 연간 2% 물가 상승이잖아. 예. 혹시나 2%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면 금리 올릴까 걱정하지 마. 왜? 대칭적 인플레이션 목표. 지금 2%에 못 미쳐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니. 그렇다면 2% 위에 좀 놀아도 괜찮아. 대칭적. 여기 아마 9월쯤 가면은 또 살짝 말이 바뀔 겁니다. 평균적 인플레이션 타겟. 이지를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또 그런 또 말장난을 할 거예요. 예. 그거나. 평균으로 봐서 2% 되면 이번 금년에 1%밖에 못 올랐으면 내년에 3% 올라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달러 조금 약해져 주는 거, 달러 약한 거 갖다가 달러 약한 만큼 이머징도 마음껏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경기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좀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의 호재로 여기는. 그런데 달러가 너무 급하게 약세로 가는 상황이 온다면은 아마 과거에 그랬듯이 또 돌리겠죠. 그걸로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 꺾이고 나서 걱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이틀 지난 주말하고 어제 나스닥이 좀 밀리고 다우가 오르더라 이거죠. 예, 지금 다우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제 51선, 200일선 이 저항을 올라서면 3대 지수 다 공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참 제 밑에 있고. 그런데 이제 다우는 딱 아직 요게 남았습니다. 아직 다 못 올라온 거죠. 아직 덜 올라왔죠. 지금 여기 이 선이 뭐냐 하면은 2월 21일이에요. 예. 그리고 2월 24일 월요일 날 쿵 빠진 날이에요. 예. 1300포인트 빠진 날이에요. 그 다음날 800포인트 빠지고. 예. 그런 식이라. 야, 뭐 800포인트가 더 길어 보이냐. 여기 갭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싸 보인다 했고. 그래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싸 보인다 했던 날 기준으로 다우는 아직까지 회복 못 했어요. 자, 그러나 S&P 500 나스닥은 이거 다 채웠죠. 그렇죠. 고점 경신 다 했죠. 자, 다우에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많고 구경제 종목들이 많은데 어제 특히 많이 올랐던 게 캐터필러하고 보잉입니다. 예. 자, 이제 캐터필러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파헤쳐야 되니까. 예. 기계들. 기계 중장비들 아닙니까? 예. 자, 빨딱 서네요. 5%가 넘게 올라갔죠. 예, 빨딱 서는데 5% 넘었죠.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캐터필러 차트에서 기억하실 것은 2018년 1월이 꼭지였고 2018년 2월부터는 빠졌다. 이거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꼭지는 2018년 1월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인 경기는 2018년 초에 꺾였어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다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뭐 이런 것들로 돈의 힘으로 그동안 왔는데 그렇게 와서 자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다는 거는 이정 딱 차트에서 요즘도 뭐 차트 들이대냐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그래도 시사하는 바는 있죠. 아, 이거까지 열면은 진짜 이거는 뭐죠? 헐헐 가는 거고. 그쵸. 한번 믿어주죠 뭐. 진짜 경기 사나보다. 여기서 캐터필러 장비 갖다 놓고 예. 뭐 기초공사도 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뭐 막 할 모양이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아, 오늘 이렇게 한번 겹쳐봤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하고요. 한번 겹쳐보니까 이때 닷컴 버블 때도 보시면은 다우는 살짝 꺾이고 하는 와중에도 나스닥만 디립다 달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랬던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이때 이후 이때가 2018년입니다. 예. 여기 쿵 꺾이는 이때가 2018년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고 저 혼자 뭐 메가폰 탑 어쩌고 했다가 바보 됐고 바보 됐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장이 와서 뚝 부러졌고 예. 그러고 나서 급격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기술주의 아웃퍼폼 중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아직 버블 장세 초입인가 아니면 끝물인가 여기 이제 각자의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서 또 포지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테슬라는 지난 7월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한 것 중에 넘버원 종목이죠. 그렇죠. 제일 많이 샀습니다. 자, 7월 중에 7월 13일 날 좌우지간 이날 시장에 균열이 왔었고 그때 이후에 아직까지 만약 7월 중에 테슬라에 들어갔더라면 평균 단가를 봤을 때는 지금 뻔뻔 내지는 조금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시사하는 바는 뭐죠?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밀리면 후행 스팬이 내려와요. 안 좋아요. 예. 기대 구석은 여기 두툼한 구름대가 그래도 이쯤이면 또 저가면서 들어와 주겠지. 근데 거래가 너무 그거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어지간하면 조정 와서 걱정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잡주 투자는 하지 마시죠. 예? 코닥 지난주에 예, 코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불 거래되던 놈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표 전날 이미 25% 올랐고 그 다음날 5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날 뭐 한 6배 가까이 올라서 60불 찍었고 예. 그러고 나서는 지금 얘가 10불이에요. 어제 하루만 해도 마이너스 28%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들어갔던 세력 같으면 또 이른바 코인 용어 존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거 니콜라 이것도 보니까 7월 달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던 5개 중에 5번째 차지하는 종목이에요. 예. 아직 차 한 대도 못 만드는 공장도 없어요. 조립이고 뭐고 남들한테 다 맡겨야 되는 그런 데인데 여기 거의 90불대 갔다가 지금 얘가 이러고 있는데 어제 하루 22% 올랐고 얘들 뭐 아까 코닥 갔을 때 이런 상한가도 없는 근데 이런 쪽에 이제 맛을 들이면은 우리 국내 주식 못 하시죠. 재미없죠. 재미가 없죠. 예. 자, 그런 상황. 뭐 그래서 지금은 잡주들은 손대지 마시고 뭐 기존에 누리고 있는 그거라면은 꺾일 때 가서 걱정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안이한 시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뭐 걱정할 이유가 없네요. 아직은요. 연준이 배신 때리기에는 연준 인사들도 지금은 휴가 누려야 되고 그쵸. 딱히 뭐 이 장에 자기들이 재뿌릴 이유가 없고 예.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인버스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이제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게 5차 추가 부양책 가지고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사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문우신 장관이 다 받다 줄 용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용의가 있다. 뭐 민주당 안을 다 받아준다고요? 뭐 다 받아주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해서 네. 우리가 언제든지 협상에 용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로 이거 처리하자. 이런 기사를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안 되면 그냥 나 혼자 다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조급한 느낌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부양책이 좀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제 뭐 많이 다루셨겠습니다만 예. 행정명령으로 이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오죽하면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기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라고 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대답이 그거는 내 변호사한테 맡길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변호사한테 맡길게. 일단 뭐 해보겠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갖고 나온 3조 5천억 달러의 예. 부양안 가운데는 한 1조 달러 정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정부, 지방 정부들한테 지원금이 좀 나가자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까보니까 그게 전부 주지사나 그 지방자치제 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싫은 거고 일단 당장 급한 거 급여세. 자, 디퍼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유예, 연기인데 그럼 연말까지 급여세, 그리고 소득세 말고 예. 소득세 말고 급여세, 페이롤 텍스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 건보료 그런 거죠. 떼고 주는 거. 고용주가 한 절반, 그리고 당사자가 한 절반 부담하는 그런 식인데 그걸 디퍼라는 용어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안 내도 되는 거야? 연말까지. 그러면 이거는 연말까지 안 내는 거는 영 안 내도 되는 거야? 이 부분조차도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굉장한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 재선되고 나면은 페이롤 텍스 영구히 면제할 거야 했더니만 또 레리 커들러가 그 말씀은 딴 게 아니고 제가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는 거나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뭐야 연말까지 안 내는 거 결국 내년에 해바뀌면 몰아서 내야 되는 거야 부터 해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툭 던져놓은 거예요. 툭 던져놓고 나는 애쓰고 있다. 600불을 못 주더라도 400불은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지금 애쓰는데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트집을 잡아. 내 발목 잡아. 내 발목 잡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바이든의 우세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11월 대선 보나마나 바이든이 될 거야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아 그래요?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개인의 호불호가 이쪽은 호요, 이쪽은 불호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지난 한 4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보여온 언행과 정책들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실망하는 부분 많고 이건 미국 유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라고 하는 기존 정치권의 사람과는 다른 저기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변화를 아직도 생각하는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 저 시켜봤더니 영 아닌데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뭐 옛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인데 뭐 조지 워싱턴부터 따지지 말고 우리 기억나는 존 F 케네디부터 한번 보시죠. 예. 이 파란색은 민주당이에요. 빨간색은 공화당이고. 예. 자 JFK가 그때 암살 당하고 나서 존슨 부통령이 그냥 그거 한 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거고. 예. 그 이후에 닉슨 그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니까 예.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 예. 근데 연임 실패하고 카터가 됐죠. 레이건, 예.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민주당 대통령은 누구예요? 존 F 케네디,
카터죠. 클린턴. 오바마 첫째 점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선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연설을 잘하고요.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언론에서 소개가 안 됐을 뿐이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말 실수를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말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그 고령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질환적인 측면도 의심해 볼 만한.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 대선 출정 파티에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대통령 후보라고 자기를 얘기해야 될 때 상원의원 후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버벅거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소 이제 그래 지금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한번 TV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한 3번 남았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요. 참 미국도 깝깝합니다. 지금 80 바라보는 두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두고 선택지를 두고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관련뿐만 아니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류 언론만 갖고는 파악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고 진짜와 페이크 뉴스를 가리는 어떤 혼란은 있습니다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고 이거 뭐 부작용이 많고 위험해라고 우리가 지금 주입받았는데 의료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만한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오죽하면 자기가 한 2주 정도 복용도 했고 이거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사망률이 확진자 대비 사망률, 인구 대비 사망률이 제일 높은 수치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든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관한 것이든 간에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중에서 진짜를 한번 골라내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딱 얘기 나눠봤고요. 예. 조금 이제 다음 주면은 뭐 5차 추경 얘기 나올 거니까 여기도 4차 아닌가? 아 4차. 예. 4차만 해도 그거인데 5차라니. 아니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미국? 예, 미국 이게 추가 부양안이 5차 얘기니까. 추가 부양은 5차.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그때 가서 추경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증시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그거 아니어도 지금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옛날 군대가 2년 2개월이었잖아요. 아니, 요즘 많이 줄었는데 예. 그때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내가 갔다 오니까 똑같이 됐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 오랜만에 오르니까 이런 농담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2,421이에요 지금. 예. 뭐 진짜 나스닥 두 배. 2,300 회복했다는 게 언제였고 연중 고점 경신했다는 게 언젠데 제가 지금. 기사를 맨날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했냐면 1년 10개월 만에 4번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매일 경신하다가 이제는 이제 2,400선까지 한 번에 올라와 보니까 2년 2개월이 된 거예요. 이거 저희도 맨날 전고점 찾는데 언제야? 그러면서 뒤로 막 돌아가거든요. 아무튼 재밌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연고점 행진이 좀 2,5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그냥 지난 주말까지 차트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죠. 코스피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2018년 2월 달에 찍었던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이번에 팬데믹 장 속이 전에 고점끼리 연결한 그랬더니만 이렇게 나름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채널이 나왔고 채널 밑으로 쑥 빠졌던 3월 달에 이 장은 뭐야? 이거는 그땐 좀 과했으니까. 그렇죠. 언더슈팅.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은 그럼 이런 언더슈팅이 있었던 만큼 오버슈팅이 좀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정해 줄 만해요. 시장 벌써 약간 과매수 국면 접어듭니다. 네. 오케이. 그런데 이 차트는 요 까만색 화살표 한번 주목해 보시죠. 까만색 화살표 주목해 보시면은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저점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서 3월 달에 좀 과도하게 살짝 채널 하단도 물고 가는 좀 그런 과도한 장세가 나와서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했지만 이것도 훌쩍 열길래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쫀쫀하게 채널을 갖다 쫀쫀하게 그리냐 대범하게 그리자 해서 대범하게 그린 게
3월 저점까지 한번 평행선을 그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코스닥 들어가도 되네 아직은. 열려 있네요 아직. 아직은 조금 들어가도 되네 싶습니다. 예. 기울기는 사실 만만찮아요. 보시다시피 과거 꼭 이런 식의 기울기는 어느 장에서나 그게 오는데, 자 그러면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야, 코스닥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쫀쫀하게 껐다가 이렇게 대범하게 끄니까 코스닥 뭐 더 가도 되겠네 하는 기술적 전망이 나오네. 예. 코스피도 좀 넉넉하게 한번 잡아보지, 채널을. 넉넉하게 잡아봤습니다. 안 나오네요, 고점이. 아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저기서 뭐 2,600 갑니다. 벌써 막 외치기 시작했는데 벌써 2,400을 왔으니까 네. 3,000인들. 못 갈 이유는 없죠, 못갈 이유도 없다. 자, 그러면 뭐 추석까지 2,600? 크리스마스까지 3,000?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꺾일 때 가서 걱정하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공매도 얘기를 할까요? 환율 얘기를 좀 짧게 할까요? 환율 얘기 하실까요? 예, 예. 네. 여쭤볼 게 뭐 환율이 또 궁금하니까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어떻게 저희가 예. 대응을 좀 할까요? 한번 저도 판단이 안 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고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죠. 달러 인덱스 위클리 차트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2017년 초는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달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돼서 하고 나서는 달러가 강으로 갔어요. 예. 주식도 강으로 갔어요.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달러가 약으로 돕니다. 예. 달러가 약으로 돌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는 바이기도 하겠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부터 2018년 접어들어서부터는 왜 이러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두 가지 이슈입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 하는 거하고 경기 상황을 봐도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좋아하는 그 두 개의 논리가 달러 강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약으로 갈 모양이야 해바뀌면서 했다가 코로나가 터졌더니만 전부 또 달러 없어서 한 예. 2, 3주 허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돕니다. 도는데 이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이 커스가 깜빡거리는 이 무렵에 요즘 시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달러 강이 좋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도 달러는 빠졌는데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펼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 약으로 가면은 뭐 안 좋으니까 했겠다 싶기도 한데, 자, 제가 판단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도도한 달러는 쳐다보기도 싫은 통화가 돼서 다들 달러 던지기에 급급한 장으로 가서 이러다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달러 배팅, 유로가 좀 강해질 거야. 유로 회복 기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했어. 근데 유로는 돈 안 푸니? 22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금 한 2주 정도 뭐죠? 자꾸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쯤 오니까. 말아 올리는. 92대쯤 달러 인덱스 92대 유로 달러 19달러 좀 오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보십시오. 조금은 더 보셔야 되겠고, 달러 환율도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딱 눈으로 보시기에 이 선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1180원이 깨지면은 뭐 1150원까지는 하는 뷰는 여전합니다만 1180원 깨지는 거 보고 생각하시죠. 주식이 돌 때 걱정하지 드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 그리고 환율까지 자세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돈 워리포트 바로 출발합니다. 예, 돈워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부터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운영 원칙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편집 매수가는 지정가로 이주연 전문위원이 지정가로 주실 거고요. 5종목까지 포트에 편입합니다. 수정은 목표가 딱 3번 해드리고요. 2종목이 소개가 하루에 되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문자 투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바로 저희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그리고 현 상황 포트폴리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보시면 누적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111. 어제보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이 종목들은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했거나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선 빠져나가고 확정 수익이 된 부분입니다. 네 종목은 확정 수익이 났고요. 한 종목 손실 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익 난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손절가를 좀 짧게 잡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면 뭐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아니고 좀 포트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 살펴봅니다. 네, 보시면은 명성 TNS 포트에서 제외시켰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쉽지만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첼시스도 목표가 달성입니다. 보유 종목으로 가보죠. 자, 보시면 명성 TNS는 일단 목표가는 아닌데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좀 시킵니다. 종근당바이오 올라갔고요. 코롱생명과학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고요. 에코바이오 소폭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생긴 것 같은데 포트 안에서 이제 변동 상황에 대해서 설명 혹은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명성 TNS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성 TNS는 보시면 지금 전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 시세가 한번 확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는데, 지금 그 저항 라인에서 어저께 살짝 돌파가 나왔고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오는 것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오늘 명성 TNS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 이유가 제가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에코바이오가 수소차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제 명성 TNS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섹터가 좀 수소차 2차 전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온 종목도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명성 TNS를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분명히 목표가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19,000원대까지 보유해 보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유니온 오늘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시세 나왔는데 아쉽게 이 저항을 이제 10,000원대 저항, 이 가격 저항을 살짝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또 올라간다고 급등을 따라붙었던 그런 개인들을 이제 털어내는 또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한 재료는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또 지금 바닥권에서의 매수세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제가 1,5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뭐 일단 뉴스가 좀 괜찮게 나온다 하면 신고가 갱신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부터는 뭐 상승 출발해 준다면 좀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가 위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이 지금 보시면 어저께 이제 하루 정도 더 보자고 했는데 오늘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코롱 생명과학은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유는 이제 첨생법이라고 해서 그 바이오 관련주들에게 이제 호재가 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첨생법 관련주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이제 그 판매 금지가 됐지만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호재가 있다 하면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겠고 이 60일선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한 34,500원 위로부터는 조금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겠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 방송 전에 시세가 한번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2시 기준으로 그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시쯤에는 이제 딱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목표가가 65,000원이었는데 도달 못하고 좀 저항권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앞에 이제 약 한 62,000원대, 63,000원대 이 밴드대 구간의 저항이 좀 강한 자리였거든요. 이 저항 자리를 뚫지를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뭐 56,500원 정도, 거기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세는 이제 돌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한번 시가 지켜보시고 상승 출발해 준다 하면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오늘의 저점을 이제는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에코바이오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어제 말씀드렸을 때 오늘 음봉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고점 부근 지금 살짝 돌파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좀 안 나와주고 음봉으로 그냥 눌려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는 앞쪽에 여기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강한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흐름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다 생각을 하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AS 받아봤고요. 지금 그리고 전에 말씀을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신 부분인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단 키트는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진단 키트 섹터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봤던 부분이 이제 수젠텍이 저항권을 돌파하고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섹터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섹터들이 마지막 불꽃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2연상 이상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나서는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경계감을 가지시고 저점 매수를 노리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진단키트가 그러면 마지막 불꽃이라고 섹터가 이제 끝났냐 하면 대장이 시젠입니다. 시젠의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어제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는데 수젠텍이 그럼 끝났냐?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다. 조정 이후에 다시 또 한번 반등하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뭐 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진단키트 섹터들은 시젠이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섹터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지속적인하게 주가가 움직인다 하면 하락을 예상하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급등주들을 고점에서 노리실 때는
항상 저점 매수 노리셔야 되고 방망이 매우 짧게 그리고 비중 조절도 하셔야 되고요. 뭐 몰빵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마지막 불꽃은 강하게 타오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노리시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섹터들 순환매 매우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쪽 섹터, 내일은 저쪽 섹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 조절 막 노리시다가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소개될 두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1번이 DPC고요. 2번이 풍국주정입니다. 1번 DPC 같은 경우는 BTS 관련주 대장으로 알려져 있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 생산 공급업체로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다면 DPC와 풍국주정 가운데 어떤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픽해 주실지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선정되는 동안에 투자 포인트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PC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 그 소속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 이슈로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이틀 정도 지금 그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이후에 재료 소멸 영향으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고 한 19,500원에서 뭐 2만 원 사이 정도 생각하는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한 종목이고요. 이제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섹터들이 지금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이번 주 후반이나 내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뭐 다음 주부터 이 수소 관련 섹터들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은 이제 수소 원료가스를 이제 공급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수소 섹터 이런 강한 상승에서 오늘 좀 단기적인 조정 아닐까 그리고 신고가 가능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풍국주정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풍국주정에 대해서 접근 포인트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풍국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항 구간에 이렇게 이제 저항을 돌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상향 흐름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수소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자리가 비슷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직전에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지금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손절가 23,0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 뭐 27,000원 정도 전고점, 매수가는 종가로 해서 공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풍국주정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노란톡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주연 의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